예, 이번 챕터에서는 버추얼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챕터 마지막에 이 물리적인 메모리의 주소 변화는 운영체제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추얼 메모리 기법은 전적으로 운영체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맨드 페이징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디맨드 페이징이라는 건 뭐냐면, 디맨드, 즉 요청이 있으면 페이징, 그 페이지를 메모리에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지금 요 챕터부터는 앞부분에 그 메모리 관리 기법 중에서 페이징 기법을 사용하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대부분의 시스템은 페이징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페이징 기법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주소 공간의 페이지를 전부 메모리에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디맨드 페이징 기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즉 그 페이지가 요청이 됐을 때 그때 그걸 메모리에 올려놓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무엇이냐? 먼저 I/O 양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은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주소 공간 중에서 실제로 빈번히 사용되는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좋은 소프트웨어일수록 방어적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정말 이상한 사용자가 이상한 짓을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어적인 코드가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페이지들을 한꺼번에 메모리에 올려놓는다면 메모리가 낭비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디맨드 페이징을 쓴다면 필요한 것만 메모리에 올리기 때문에 I/O의 양이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물리적인 메모리를 사용하는 양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은 현대적인 컴퓨터처럼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 즉 프로그램 여러 개가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가는 그런 환경에서는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또 빠른 응답 시간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빠른 응답 시간은 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메모리에 통째로 올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응답 시간이 안 필요한 거 아니냐, 디스크에 갔다 올 필요가 없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빠른 응답 시간이라는 거는 시스템 와이드하게 전체적으로 생각하자면 어차피 한정된 메모리 공간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되고, 그러면은 메모리에 더 빈번하게 사용될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올려놓으려면 디맨드 페이징을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정된 메모리 공간을 더 잘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스크의 I/O가 더 줄어들고 메모리에서 직접 서비스하는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 시간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페이징 기법에서 그 각각의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마다 valid, invalid bit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논리적인 메모리죠. 이 프로그램은 지금 그 여러 개의 페이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 페이지 테이블을 통해서 이 페이지들에 대한 주소 변환 정보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메모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 챕터에서는 보지 못하셨던 그림이 하나 더 있죠. 여기 그 디스크가 있죠. 백킹 스토어, 그 수압 에어리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 페이지들 중에서 당장 필요한 부분은 디맨드 페이징에 의해서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백킹 스토어, 즉 수압 영역에 내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valid, invalid bit에서 이 invalid의 의미는 이 페이지가 물리적인 메모리에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A, B, C, D, E, F 중에서 A, C, F는 지금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0번, 2번, 5번 페이지는 지금 valid로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 주소 변환 정보가 그 의미가 있는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반면에 나머지 페이지들은
지금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고 이렇게 백킹 스토어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밸리드 인밸리드 빛이 인밸리드로 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지 않는 주소 영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이 페이지 테이블의 엔트리는 주소 공간의 크기만큼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인밸리드로 또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즉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페이지는 A부터 F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G하고 H, 6번, 7번 페이지는 사용이 안 되는 페이지인데 이 주소 공간에서 이만큼의 그 주소 영역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페이지 테이블에는 이렇게 7번까지 엔트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용이 안 되는 이런 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밸리드 인밸리드 빛이 인밸리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 6번, 7번의 경우이고 그 다음에 1번, 3번, 4번 페이지는 사용이 되는 페이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지만 인밸리드로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페이지들이 물리적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고 디스크의 수압 에어리어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인밸리드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주소 변환을 통해서 이제 물리적인 프레임 번호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밸리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디맨드 페이징을 쓰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행시키면 이 페이지 테이블에는 전부 엔트리가 인밸리드로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그랬다가 이제 그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가면 이제 그 인밸리드로 표시됐던 그 비트가 밸리드로 바뀌면서 해당하는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이 엔트리에 적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CPU가 논리 주소를 주고 메모리 몇 번지를 보겠다. 그러면 먼저 주소 변환을 하러 오겠죠. 근데 예를 들면 1번 페이지에 대해서 CPU가 접근을 하려고 주소 변환을 하려고 봤더니 인밸리드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페이지를 이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려야겠죠. 이건 I/O 작업이죠. 요거는 그 사용자 프로세스가 직접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소 변환을 하려고 봤는데 인밸리드로 표시된 그런 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페이지 폴트라는 이러한 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 요청한 페이지가 메모리에 없는 경우를 우리가 페이지 폴트가 났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페이지 폴트가 나면 그러면 CPU는 자동적으로 운영체제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 폴트 트랩이 걸린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일종의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운영체제가 CPU를 가지고 이제 폴트난 페이지를 메모리에다가 올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에 대한 처리 루틴이 운영체제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트리에 인밸리드로 표시된 페이지를 접근하면 그러면 주소 변환을 해주는 하드웨어가 트랩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CPU가 자동적으로 운영체제한테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운영체제에 이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그런 코드, 이 페이지 폴트 핸들러가 실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무슨 일을 하느냐? 운영체제에서 먼저 혹시 그 잘못된 요청이 아닌지, 예를 들면은 그 어드레스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지 않는 주소라든지 또는 그 접근 권한에 대한 어떤 바이올레이션을 한 경우에는 강제로 어보트를 시키는 절차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메모리 요청이라고 하면 이제 그 페이지를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려줘야겠죠. 근데 어차피 쓰다 보면 이 메모리라는 게 다 꽉 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어있는 페이지 프레임이 없고 메모리가 꽉 차 있다. 그러면 이 메모리에서 뭔가를 페이지 하나를 쫓아내야지만 그 자리에 지금 요청한 페이지를 올려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 페이지를
하나 획득해야 되는데 만약 없으면은 하나를 쫓아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빈 페이지가 이제 획득이 됐으면은 디스크에서 그 페이지를 메모리로 올려놓게 됩니다.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려놓는 작업은 대단히 느린 작업이죠. 보통 메모리보다 디스크가 뭐 수십만 배에서 100만 배까지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페이지 폴트에 대해서 디스크 IO를 하게 되면 이 프로세스가 그 CPU를 계속 가지고 있어 봐야 CPU가 낭비가 되겠죠. 그래서 전에 이미 말씀드렸던 그 파일 입출력을 하는 그런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페이지 폴트가 난 경우에도 CPU를 이 페이지 폴트 난 프로세스로부터 뺏어서 이 프로세스의 상태는 블럭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당장 CPU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레디 상태의 프로세스한테 CPU를 이제 넘겨줘야겠죠. 근데 넘겨주기 전에 일단 디스크한테 그 페이지를 읽어와라라고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한테 부탁을 해야겠죠. 그래서 부탁을 하고 이제 나중에 디스크 IO가 끝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 인터럽트가 걸려서 운영체제가 CPU를 가지고 그 페이지 폴트 처리가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테이블 엔트리에다가 밸리드로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해당하는 페이지 프레임 번호를 적어놓게 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페이지 폴트 났던 프로세스가 CPU를 다시 잡게 되면 그때 이제 메모리 주소 변환을 하면 이번에는 페이지 폴트가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MMU에 의해서 주소 변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 부분을 계속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린 게 이제 이 페이지에 소개가 됐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메모리 레퍼런스가 있었는데 주소 변환을 하려고 봤더니 invalid로 표시가 된 거죠. 그러면 이 페이지가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트랩이 걸려서 CPU가 운영체제한테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는 이 백킹 스토어에 있는 그 페이지를 물리적인 메모리로 올려놓죠. 만약에 빈 페이지 프레임이 없으면 뭔가를 쫓아내고서 이제 거기다 올려놔야 되고 이 올려놓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요 해당하는 프레임 번호를 그 엔트리에다가 적어놓고 invalid였던 거를 이제 valid로 바꾸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CPU를 다시 얻어서 이제 주소 변환을 하게 되면 valid로 돼 있고 주소 변환을 정상적으로 해서 해당하는 물리적인 메모리에 이 페이지 프레임을 접근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 폴트가 처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 디스크를 접근하는 거는 대단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페이지 폴트가 얼마나 나느냐 그거에 따라서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이 크게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폴트의 비율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 페이지 폴트 비율이 0이다. 그러면 절대 페이지 폴트가 안 나고 메모리에서 다 참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페이지 폴트 레이시 1이다. 그러면은 매번 메모리 참조할 때마다 페이지 폴트가 난다. 이런 이야기죠. 실제로 페이지 폴트 레이시 어느 정도 되느냐 시스템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0.9 얼마 거의 1에 가까운 0.9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는 페이지 폴트가 나지 않고 메모리로부터 직접 주소 변환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특별한 경우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에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서 디스크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페이지 폴트가 안 나지만 이제 페이지 폴트가 한번 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시간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접근하는 시간을 우리가 페이지 폴트까지 감안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p 요거는 이제 페이지 폴트가 안 나는 그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안 나는 비율만큼은 메모리 접근 시간만 걸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폴트가 나는 비율만큼은 그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운영체제로 CPU가 넘어가서 하드웨어적으로 페이지 폴트를 처리하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어야겠죠. 또 만약에 메모리에 빈 공간이 없으면은 어떤 페이지 하나를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디스크에서 읽어온 페이지를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 OS가 또 그 페이지 테이블에 이제 뭐 밸리드로 표시하고 그런 작업들이 다 끝나고 나중에 CPU를 얻으면은 이제 리스타트를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났을 때는 이제 대단히 오버헤드가 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빈 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뭔가를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는 걸 우리가 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부릅니다. OS가 이거는 하는 업무입니다. 어떤 페이지를 메모리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올려놓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그런 일을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이거를 해주는 알고리즘을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가능하면 페이지 폴트가 나지 않고 메모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죠. 뭔가는 쫓겨나야 되는데 만약에 페이지를 쫓아냈더니 그 페이지가 다시 참조가 된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시간을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은 가급적 이 페이지 폴트 레이트이 낮아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아까 이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0.9 얼마라고 설명드린 거 잘못된 거고 0.0 얼마겠죠. 페이지 폴트 레이트이 대단히 낮은 거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 이 페이지 폴트 레이트이 0에 가깝도록 해줘야 되는 게 이 알고리즘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을 지금부터 차례차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이 레퍼런스 스트링이라는 것이 있고, 요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페이지들을 이제 서로 다른 번호를 붙여놓고 페이지들이 참조된 순서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즉 처음에 이제 1번 페이지가 참조되고, 그 다음에 2번 페이지, 3번 페이지, 4번 페이지, 그 다음에 다시 1번 페이지, 2번 페이지, 5번 페이지 이런 식으로 참조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1번 페이지가 이미 한번 사용이 됐는데 이게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가 이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 이걸 쫓아냈으면 여기서 페이지 폴트가 또 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1번 페이지를 쫓아내지 않았으면 이 친구는 메모리에서 직접 참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어떤 거를 쫓아낼지를 결정하고, 이 빅팀, 희생양이 결정이 됐으면 이 친구를 디스크로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올라온 이후에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면, 즉 라이트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친구를 쫓아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쫓아낼 때 변경된 내용을 메모리에서 이 백킹 스토어에다 써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 백킹 스토어에 있던 걸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이 친구가 쫓겨날 때까지 변경된 게 없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지워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쫓아내고, 어떤 빅팀이 선정되면 쫓아내고,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올려놔야겠죠. 그럼 요 단계에서 쫓겨난 페이지에 대한 그 테이블 엔트리에는 비트를 인밸리드로 바꿔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에 올라온 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프레임 번호를 엔트리에 적어주고, 그리고 이 비트를 밸리드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이 역할을 운영체제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어떤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냐? 예,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 바로 이 옵티말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페이지 폴트를 가장 적게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 실제 시스템에서는 사실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1번 페이지가 참조가 됐다. 그러면 과연 미래의 1번 페이지가 언제 참조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옵티말 알고리즘은 미래에 참조되는 페이지들을 미리 다 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특별히 오프라인 옵티말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실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을 미리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알고리즘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되는 페이지를 쫓아냅니다. 그러면 한번 그 상황이 이제 생겼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메모리가 다 비어 있겠죠. 그러니까 1번 페이지는 아무리 옵티말 알고리즘이라도 페이지 폴트가 납니다. 그래서 1번이 메모리에 올라오고요. 또 2번도 처음 참조됐으니까 페이지 폴트가 나서 메모리에 올라오고 3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번이 다시 참조가 되죠. 그러면 요거는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페이지 폴트가 나지 않고 메모리에서 직접 참조가 됩니다. 여기 표시된 이 빨간색은 이제 페이지 폴트가 나는 경우를 표시한 것이고요. 요 연보라색은 지금 이 참조에 대해서 페이지 폴트가 나지 않고 메모리에서 직접 참조된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죠.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직접 이제 참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5번은 지금 메모리에 없죠. 1, 2, 3, 4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나고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꽉 찼기 때문에 1, 2, 3, 4 중에 하나를 쫓아내야지 5번이 메모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오프라인 옵티말 알고리즘은 1, 2, 3, 4 중에 어떤 거를 쫓아내느냐 하면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되는 페이지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는 겁니다. 지금 1번은 바로 다음에 참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안 쫓겨나고 2번이 또 그 다음에 참조가 되니까 2번도 살았습니다. 3번이 그 다음에 참조되니까 3번도 살았어요. 4번이 그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4개 중에서는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되는 게 4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을 메모리에 보관하기 위해서 1, 2, 3, 4 중에서 4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5번을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오프라인 옵티말 알고리즘이고,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쭉 따라가 보시면 총 6번의 페이지 폴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옵티말 알고리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알고리즘을 쓰더라도 페이지 폴트를 6번보다 더 적게 낼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증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수식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가장 먼 미래에 참조되는 페이지를 쫓아내면 그게 페이지 폴트를 가장 적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알고리즘은 미래를 다 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다른 알고리즘들에 대한 성능의 어퍼 바운드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도 요거보다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내가 알고리즘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능이 오프라인 옵티말 알고리즘하고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 그러면은 더 이상 좋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어퍼 바운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참고로 사용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고, 이 오프라인 옵티말 알고리즘을 빌레디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빌레디스 옵티말 알고리즘 이렇게도 부르고, 또는 민 알고리즘이다. 페이지 폴트를 제일 적게 낸다고 해서 민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고, 또 옵티말이니까 줄여서 옵트 뭐 이런 식으로 이 알고리즘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부터 보여드리는 내용은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즉 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우리가 그 미래를 모를 때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잘 예측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페이지를 쫓아내면 미래에 참조가 안 될 페이지를 잘 쫓아낸 것인지를 예측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 미래를 모를 때 제일 그 참고할 만한 중요한 단서가 뭘까요? 미래를 모를 때는 과거를 보면 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FIFO 알고리즘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first in, first out 방식으로 운영되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메모리에 먼저 들어온 페이지를 먼저 쫓아내는 그런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이 동일한 페이지 레퍼런스 스트링에 대해서 이 레퍼런스 스트링에 대해서 이 메모리에 페이지 프레임이 3개 있는 경우하고 4개 있는 경우에 이 FIFO 알고리즘으로 페이지 운영을 쭉 해본 겁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거를 만약에 쫓아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쫓아내는 이 방법인데, 이 운영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해보시면 되고, 뭔가 쫓아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먼저 들어온 걸 쫓아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은 아주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메모리를 이렇게 3페이지 프레임에서 4페이지 프레임으로 메모리 크기를 늘려주면은 보통은 성능이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메모리 크기를 이렇게 늘려주는데 성능이 더 나빠지는, 즉 페이지 폴트 수가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알고리즘이. 그래서 이러한 그 기이한 현상을 우리가 FIFO 아노멀리다, 아주 FIFO 알고리즘의 특이한 그런 현상이다 해서 이렇게 부르고 또 빌레디라는 사람이 또 얘기한 거기 때문에 빌레디스 아노멀리다 이렇게도 부른다는 겁니다. 이 현상은 메모리 프레임을 늘려줬는데 성능이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쁜 성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FIFO 알고리즘 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 안 하고 이제 가장 그 메모리 관리나 이런 데서 제일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 요 다음에 소개되는 LRU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이 LRU는 Least Recently Used의 준말입니다. 뭐냐면 가장 덜 최근에 사용된 그런 페이지를 쫓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가장 덜 최근에 사용된, 영어라서 그런데 제일 오래전에 사용된 걸 쫓아내겠다 이 얘기입니다. FIFO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FIFO는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쫓아냈습니다. 근데 LRU는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걸 쫓아냅니다. 먼저 들어왔지만 들어온 다음에 재사용이 되면 그러면은 최근에 사용된 거니까 안 쫓아낸다는 거죠. 이 알고리즘.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1, 2, 3, 4가 들어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처음이니까 페이지 폴트가 나고, 그 다음에 1, 2는 이미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메모리에서 직접 참조가 되죠. 그 다음에 5번을 메모리에 보관하기 위해서 1, 2, 3, 4 중에 뭔가 하나를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알고리즘들은 온라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미래는 모릅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려면 미래는 모르죠. 과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걸 쫓아낼지 결정할 수가 있는데, 이 LRU 알고리즘은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페이지를 쫓아낸다는 겁니다. 보시면 2번이 가장 최근에 사용됐죠. 1, 2, 3, 4 중에 2번이 가장 최근에 사용됐기 때문에 2번은 지금 살아남았고, 그거보다 조금 전에 1번이 사용됐으니까 1번도 살아남았고, 그 전에 4번이 사용됐으니까 4번도 살아남고,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게 3번입니다. 그래서 이 LRU 알고리즘은 하나를 쫓아내야 될 때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3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5번을 집어넣는 겁니다. FIFO 알고리즘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1, 2, 3, 4, 1, 2, 5 5번이 참조될 때 가장 먼저 메모리에 들어온 건 1번이기 때문에 1번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5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1번이 메모리에 들어온 이후에 들어올 때만 사용된 게 아니라 이후에 또 사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로 먼저 쫓겨난 게 이제 FIFO 알고리즘이고, LRU 알고리즘은
들어온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 들어온 이후에 들어온 거 포함해서 들어온 이후에 사용된 것 기준으로 가장 오래전에 사용된 그런 페이지를 쫓아낸다는 것이죠. 제가 아까 미래를 모르면 과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뭐 친구를 사귈 때도 그렇고 어떤 친구가 어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내일도 도둑질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떤 친구에 비해서? 10년 전에 도둑질한 친구에 비해서. 10년 전에 마지막으로 도둑질을 한 친구는 그 이후로 도둑질 안 했죠. 이 친구는 개과천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이것도 이제 그런 성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참조된 그런 페이지가 가까운 미래에 참조될 가능성이 높은 성질. 이게 우리가 친구 사귈 때만 그런 뭐 도둑질을 했는지 그런 걸 살펴볼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참조하는 페이지들도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참조된 페이지가 다시 참조되는 성향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LRU 알고리즘을 쓰면 비교적 페이지 폴트 레이트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LFU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Least Frequently Used 알고리즘. 가장 덜 빈번하게 사용된 그런 페이지를 쫓아내자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참조 빈도, 뭐 다른 말로 참조 횟수라고 부를 수가 있고, LFU 알고리즘은 참조 횟수가 제일 적은 페이지를 메모리에서 쫓아냅니다. 이거는 뭔가요? 과거에 도둑질을 많이 한 친구는 미래에도 도둑질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에 도둑질을 한 번 한 친구는 또는 아예 안 한 친구는 미래에도 도둑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그런 성질이죠. 요것도 이제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참고할 만한 성질이지만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조 횟수가 많았던 페이지는 미래에 다시 참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페이지는 쫓아내지 말자는 것이죠. 근데 이 참조 횟수가 가장 적은 페이지를 쫓아내기로 한 건데 가장 적은 페이지가 동률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LFU 알고리즘은 어떤 걸 쫓아낸다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거나 쫓아내도 참조 횟수가 제일 적은 걸 쫓아낸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성능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참조 횟수가 동률인 페이지 중에서 마지막 참조 시점이 더 오래된 그런 걸 쫓아내는 게 조금 더 낫겠죠. 이제 뭐 그거를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LRU 알고리즘과 LFU 알고리즘 이 두 가지 알고리즘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를 통해서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에 대한 레퍼런스 스트링이 이렇게 쭉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프레임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의 그림은 이 페이지들이 시간에 따라서 참조된 이런 순서대로 각 페이지별로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즉 1번 페이지가 먼저 4차례 참조가 됐고 이게 이제 X축이 시간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페이지가 2번 참조가 되고 3번 페이지가 또 2번 참조가 된 다음에 다시 2번 페이지가 한 번, 4번 페이지가 한 번 참조되고 현재 시각이 이제 여기라는 거죠. 요 시점에 지금 1, 2, 3, 4가 모두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이제 5번 페이지가 참조가 되기 때문에 요 4개의 페이지 중에 어느 하나를 쫓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LRU 알고리즘은 이 중에 1번 페이지를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부터 마지막 참조 시점까지의 이 거리가 이게 제일 가까우니까 이 친구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1번 페이지를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 LRU 알고리즘은 마지막 참조 시점만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약점이죠. 즉, 이 친구는 가장 오래전에 참조되긴 했지만 참조 횟수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많은 참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LRU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문제점이고, 반대로 LFU 알고리즘은 참조 횟수를 기준으로 4번, 3번, 2번, 1번이니까 제일 참조 횟수가 적은 4번 페이지를 쫓아내겠죠. 근데 이 알고리즘은 또 문제점이, 비록 4번이 참조 횟수가 1번이지만 이제 막 참조가 시작되는, 이제 막 여러 번의 참조가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친구를 쫓아내면은,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누구나 처음부터 그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죠. 누구나 다 신인 시절이 있는 것처럼 이 친구가 아주 인기 있는 페이지인데 이제 막 참조가 시작되는데 그 친구를 이제 그새를 못 기다려서 쫓아내는, 그게 이제 LFU 알고리즘의 단점이라는 거죠.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알고리즘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이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지난 한 뭐 20년이 넘게 대단히 많은 연구가 논문으로도 나오고 또 실제로도 시스템에서 개발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 구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LRU 알고리즘은 이와 같이 메모리 안에 있는 페이지들을 참조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이 페이지는 가장 오래전에 참조된 페이지, 아래로 갈수록 참조 시점이 더 최근이고 제일 아래쪽의 페이지는 가장 최근에 참조된 페이지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그 운영체제가 이 페이지들의 그 참조 시간 순서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페이지가 메모리에 들어오거나 또는 이 메모리 안에서 다시 참조가 되거나 하면은 그 페이지는 참조 시점이 가장 최근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볼 것도 없이 제일 아래쪽으로 보내면 됩니다. 요게 이제 W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만들면은 여기서 빼가지고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건 뭐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제일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 쫓아내야 될 때는 제일 위에 있는 걸 쫓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LRU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로 구현을 하면 시간 복잡도가 오더 오브 1이 됩니다. 오더 오브 1이라는 거는 쫓아내기 위해서 비교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LRU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구현한다고 해보죠. 어떤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그 시간을 기록해놔요. 시간을 기록해 놓은 다음에 자, 어떤 페이지를 쫓아낼까 결정할 때는 시간을 다 비교해보고 그 중에 제일 그 타임 스탬프가 오래된 페이지를 쫓아낸다. 그렇게 구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주면 매번 어떤 거를 쫓아낼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메모리의 페이지 개수가 n개라고 하면은 오더 오브 n의 시간이 걸리겠죠. n개의 시간을 다 비교해보고 가장 오래된 거를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이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그때그때 어떤 걸 쫓아낼지를 바로 결정해야 되는데 페이지 수가 n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가 된다. 그러면은 100만 개 페이지의 그 참조 시간 순서를 비교해 보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어떤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그 친구를 제일 아래쪽에다가 매달고 쫓아낼 때는 맨 위에 있는 걸 쫓아내고 이러면 비교가 전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LRU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오더 오브 1의 시간에 구현을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FU 알고리즘은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을까? 비슷하게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해서 구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즉 가장 참조 횟수가 적은 페이지가 맨 위에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참조 횟수가 더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위치를 해놓고 쫓아낼 때는 가장 참조 횟수가 적은 페이지를 쫓아내겠다. 예, 뭐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페이지가 참조가 됐을 때 LRU 알고리즘은 한 번만 참조돼도 지금 참조된 페이지가 제일
가치가 높아요. 가장 최근에 참조되는 거니까 시간 순서를 우리가 따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참조되면 이 친구가 왕입니다. 제일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는데 LFU 알고리즘은 이 친구가 지금 참조됐다는 건 참조 횟수가 1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참조 횟수가 1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장 참조 횟수가 많은 페이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제일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 있는 페이지들이 전부 참조 횟수가 같았다고 하면 한 번의 참조로 인해서 제일 아래쪽까지 내려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비교를 해서 내가 과연 어느 친구까지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은 자리 바꿈을 하고, 또 이 친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자리 바꿈을 하고, 또 싸워서 내가 더 참조 횟수가 많네, 자리 바꿈을 하고, 다시 이 친구하고 보니까 아 이제는 얘가 더 세요, 참조 횟수가 더 많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까지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LFU 알고리즘은 이 안에 페이지 개수가 n개라고 하면 오더 오브 n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LFU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시간에 heap이라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배우셨을 겁니다. 이 heap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오더 오브 로그 n의 구현이 가능합니다. heap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제가 방금 전에 이걸 그려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진 트리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2개씩 있는 이런 이진 트리 형태로 돼 있죠.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는 참조 횟수가 제일 적은 페이지를 놓고 부모보다는 자식이 참조 횟수가 더 많은 페이지, 밑으로 갈수록 참조 횟수가 더 많은 그런 페이지를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페이지가 참조가 됐어요. 그러면은 참조 횟수가 1이 늘어났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근데 한 줄로 줄 세우기를 했을 때하고 다르게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이 친구랑 누구를 비교하느냐 하면 직계 자식 2개하고만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내가 지금 한 번 참조가 늘어났기 때문에 참조 횟수가 더 많아졌다. 그러면은 자리 바꿈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위로 올라가고 내가 참조 횟수가 1 늘어났으니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더 내려갈 수 있는지 자식 둘하고 비교를 해봐서 참조 횟수가 아직도 더 많다. 그러면 자리 바꿈을 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이제는 자식 둘보다 내가 참조 횟수가 더 많지가 않으면 여기까지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경로만 따라 내려가면서 내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근데 요 높이가 이 전체가 n개라고 하면은 이런 이진 트리를 구성하면은 높이가 로그 2의 n이 되죠. 그래서 비교 횟수가 많아봐야 로그 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낼 때는 이 루트에 있는 거를 쫓아내고 이 힙을 재구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n하고 로그 n은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n이 100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면 100만 번의 비교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로그 2의 100만을 하면은 요 값이 10에서 20 사이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 횟수가 열 몇 번으로 크게 줄어든다는 거죠. 100만 번 비교할 게 열 몇 번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항상 적어도 오더 오브 로그 n 이하는 돼야지만 이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으로 쓸 수 있지 오더 오브 n인 그런 식으로는 구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페이징 기법에서 지금 설명드린 방식 아니고 또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